네, 반갑습니다. 보물소입니다. 오늘은 관광버스의 그들, 왜 부동산 사무실로 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같은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서 와서 특정 단지, 특정 재개발 구역 물건을 싹 쓸어 갔다. 이런 얘기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듣습니다. 근데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나 좀 유명한 도시는 다들 이런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럼 대체 그들은 누구이고 대체 왜 우르르 몰려와서 부동산 쇼핑을 하는가입니다. 특징은 이들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무리, 작게는 5명에서 많게는 30명. 이 정도 인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딱 찍어서 A 단지, 그 매물만 싹 매수를 합니다. 제가 부동산 12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몇 번 봤어요. 몇 번 보고 실제로 중개도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강의 요청도 받은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투자를 하면서 이분들과 마주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들이 꼭 관광버스를 타고 오진 않아요. 약간 과장됐을 수도 있고요. 저는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말로는 버스 타고 와가지고 물건을 쓸어 담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다들 하는데, 그건 인원이 한 20명 넘어갈 때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차로 왔었어요. 승용차 한 대에 4명 정도 탑승을 해가지고 오셨고, 근데 그 차가 한 차가 아니라 좀 여러 대가 왔었고, 그리고 내리시면은 예를 들어서 A 단지 아파트에 도착을 했다. 그럼 그분들이 내리자마자 흩어져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D 부동산 이런 식으로 쫙 흩어져서 한 번에 동시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물건을 브리핑을 받고 집을 볼 수도 있고 보겠죠. 아파트는 보겠죠. 봐야겠죠. 보고 저렴한 것부터 담아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공동 투자도 많이 하긴 하고요. 근데 단독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동 투자는 그분들 중에서 자금이 여유롭지 못하신 분들은 공동 투자를 하게 되겠죠. 공동 명의를 한다든지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뭉쳐가지고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대체 이분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분들의 특징은 제 사무실이 지금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투자처에는 부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투자처에 있는 부동산을 싹 담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 부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부산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대로 제가 대구에 투자를 하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투자를 하러 갔는데 하루 전날 서울에서 내려와서 제가 매수를 하려 했던 아파트 단지를 쓸어 갔어요. 어떻게 됐냐? 저렴한 게 다 빠졌죠. 저는 살 수 있는 게 이제 당시에는 조금 비싼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단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단지를 찾기 위해서 부산이 대구 전체를 다 뒤지고 해가지고 여기 괜찮은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 괜찮은데 하고, 같이 가는 사람과 공동 투자할 사람이랑 같이 가서 약속을 잡고 올라갔는데 하루 차이로 늦었어요. 그 하루 차이로 인해서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이분들의 특징은 그 도시라면 그 도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게 특징이에요. 이분들 어디서 왜 이렇게 몰려왔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강의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일반적인 부동산 강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개발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동산 강의가 아니고요. 투자처를 알려주는 부동산 강의입니다. 이런 강사들이 계시죠? 요즘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뭐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많이들 활동이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 부동산, 몇 년 전에 부동산 정말 화랑일 때는 이런 분들 정말 많았어요. 이분들은 이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면 되겠죠. 이분들 뭐, 제가 알기로 뭐, TV 프로도 나와가지고, 뭐,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뭐 좀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들 나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찍어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했던 대구 단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가 18년인가 17년인가 그랬어요. 17년? 17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대구 전체를 뒤지고 해가지고, 아, 여기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해가지고 철을 잡은 곳이 용산이었습니다. 달서구 용산. 여기 보시면 뭐, 서울 용산역도 있지만, 대구 용산역입니다. 용산역, 검찰청, 법원, 초등학교, 지하철역, 2호선역, 그리고 아파트 단지 1600세대가 넘고, 그리고 브랜드 롯데. 이 단지를 제가 찍었어요. 여러 군데 막 봤었는데, 뭐, 대구하면 뭐, 수성 많이 떠오르시고, 근데 너무 비싸요. 갭 투자가 힘든 거죠. 저는 공동 투자 여기를 들어갔었는데, 찾다 좀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단지를 찾자 해서 여기를 찍었던. 실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입지였어요. 공원 등, 그리고 지하철역, 그리고 고속도로도 톨게이트 IC도 바로 옆에 있고요. 실제로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또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홈플러스까지.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파트 단지로 나오면 홈플러스 바로 앞에 있고요. 실제로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카트가 돌아다녀요. 홈플러스 장을 보고 여기까지 끌고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하철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또 쇼핑 단지가 또 있고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제 물건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냐. 여기 있는 부동산으로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어제 서울에서 차 몇 대가 와서 물건을 많이 가져갔다. 그걸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좋은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고 싶은 게 84 타입이었는데 84 타입이 없어요. 아예 없어서 아예 84 타입 아예 없고, 그래서 저는 74 타입인가? 그걸 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나마 거기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샀죠. 그걸 사고 나니까 전세 놓기도 힘든 거예요, 이제 또. 그분들이 먼저 매매를 했고, 그분들도 전세를 놓거든요. 살 게 아니니까. 서울에서 왔으니까. 실거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저도 전세, 그분들도 전세. 전세가 근데 좀 걸렸어요. 그렇게 되고, 3년쯤 지났나?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이 폭등 시장이 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이 그래프 보시면 보이죠. 제가 18년 이쯤에 샀었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는 매도를 했고요. 제 아시는 분이랑 같이 매도를 했고, 뭐 차익 실현도 했고, 뭐, 그때 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돈을 버셨겠죠. 예. 그분들이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누가 봐도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분들 여기 찍히진 않았습니다. 그 강의를 하는 강사가 찍어줘요. 강사가. 그 사람도 공부를 하거든요. 대구라고 제가, 이번엔 대구로 가야겠다. 대구로 쭉 해가지고 훑어본 다음에, 보십시오. 지하철역, 초등학교, 대단지, 홈플러스, 법원. 뭐 각 도시는 뭐 법원, 검찰청 있는 동네는 집값이 좋죠. 여기 찍어준 거예요. 누가 봐도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가보면 또 좋습니다. 저도 보고, 왜 여기 아파트가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지? 여기는 오른다. 그래서 저도 매수를 했고요. 이런 단지를 찍어줍니다. 누가 봐도 가치가 있는 곳, 가치가 있을 만한 곳을 찍어줍니다. 아파트 단지만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의를 하는 강사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들이 찍어주기도 하지만 또 그리고 부동산 투자 모임이 또 있어요. 이거는 뭐 또 색이 또 여러 가지긴 한데 그 투자 모임 리더가 또 있고요. 그 리더는 이제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아니신 분도 계시고 그냥 선한 의도로 그 모임을 끌고 가는 분도 봤습니다. 제가 그 모임의 리더분을 만난 게 15년쯤이었는데, 제가 그때 재개발 중개를 한창 하고 있을 때, 그때 15년 당시 부산에서는 재개발 중개를 하는 부동산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일반인 분들도 재개발, 재건축 하면 유튜브나 강의도 듣고 뭐 이것저것 정보가 워낙 오픈이 돼 있으니까 많이들 아세요. 웬만한 부동산만큼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때 15년 그때는 진짜 감정평가가 뭔지, 관리처분인가 뭔지, 말을 해도 알아들으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중개를 하려면 1시간, 2시간을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 분을 앞에 두고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그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도, 그 리더분도 우아했다고. 그래가지고 하시던 말씀이, 자기가 모임이 있는데 내 모임에 인원들을 모두 데려와서 소장님이 재개발해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절했어요, 그때. 왜 거절을 했냐? 뭐 거절 안 하고 그냥 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때 솔직히 너무 바빴어요. 진짜 너무. 하루에 전화를, 핸드폰을 들고 있는 팔이 아파가지고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바꿔가지고 전화통화를 했고요. 15년 그때. 하루에 진짜 쉬지 않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뭐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손님이 너무 많았어요. 살려는 분도 많으셨고, 근데 매물수는 없고, 중개하는 부동산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다 몰려오는 거죠. 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제가 재개발 여기를 또 왜 꺼냈냐?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신 거는 아파트 단지를 보여드렸었는데,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서울에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부산에 우암 간만 라인을 유심히 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어떻게 됐냐면, 여기 간만 1구역, 우암 2구역, 우암 1구역 이쪽 매물들이, 특히 간만 1구역 이쪽 매물들이 동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는 매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소진되진 않았고, 이분들 특징이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세 개 다 사요. 나눠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보통 강의 들으려면 이제 강의료 내야겠죠. 처음에 들어가려면은 뭐 5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 처음에 가입비 제가 알기로 뭐 한 50만원 강의료 받고요. 그리고 임장할 때 또 몇십만원 또 받습니다. 20만원, 30만원 받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부동산 물건을 중개를 받으시면 컨설팅 수수료 또 500을 또 받아갑니다. 그 강사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간만 1구역에 중개를 했던 저희 모임의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자기는 앞에서 중개 수수료 뭐 100만 원 이렇게 받아가는데, 앞에서 그 강사는 컨설팅 해줬다고 건너 500을 받아가더래요. 기가 찰 노릇이죠. 뭐 꼭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런 식으로도 돈을 버는구나. 저 얘기를 돈 500을 주고, 돈 500뿐만 아니죠. 컨설팅비에, 가입비에, 임량비에, 뭐에, 그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뭐 최소한 600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물론 부동산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유튜브 조금만 보고 네이버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다 아십니다. 아니면은 웬만한 부동산 들어가도 요즘 다들 설명 다 잘해주세요. 굳이 뭐 강사가 찍어주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뭐 컨설팅비 얼마 내고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건당 500만 원 주고 간만, 우암 2, 우암 1, 여기가 시세가 폭등을 하기 시작했죠. 피가 2천 하던 게 1억이 넘어섭니다. 1억 5천 이런 식으로 넘어서요.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때 그분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오지 않으셨어요. 관광버스를 타고 오지 않고 전화로, 나 이거 사고 싶으니까. 재개발은 편하거든요. 간평이랑 피만 하면은 바로 중개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중개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들은 첫 번째, 강사가 찍어주는, 강사가 이제 이끈 거죠. 그리고 모임의 리더,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요즘 관광버스 타고 아까 말씀하신 승용차로 다들 오시는데, 아니면 전화로도 하시고. 이분들 나쁘게 보실 것도 아니고 뭐 좋게 볼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분들을 이용했습니다. 오히려 역이용했다고 해야 되죠. 저는 오히려 이분들을 역이용했습니다. 이분들이 한번 왔다 가면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2편에서 역이용하는 방법 2편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버스의 그들은 왜 부동산 사무실로 가는가,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도대체 왜 왔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보물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